자, 여러분, 데이터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숫자나 엑셀표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만약에요, 이 데이터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자체를 설명하는 일종의 궁극적인 언어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숫자를 넘어서 현실 그 자체의 언어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주변을 쓱 둘러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아마 돌, 나무, 책상,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사물들이 보이겠죠. 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쉽고 직관적인 방식이에요. 근데요, 만약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보는 게 현실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요즘 과학계나 철학계, 그 최전선에서는요, 바로 이 생각, 그러니까 세상이 사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새로운 관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수천 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그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존재는 사물이 아니다. 일단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을 사물 덩어리로 보게 됐는지 그 아주 오래된 생각부터 한번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고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중세에는 영적인 실체가 더 중요해졌고 근대에 와서는 과학적 사실이 그 자리를 꿰찼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모든 건 에너지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단 한 번도 고정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변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것도 영원한 진리는 아닐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사물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면 그 다음엔 뭘 봐야 할까요? 그 새로운 관점이 뭔지 두 번째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패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비유 하나면 거의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자, 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계속 흘러가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똑같이 강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세포들, 이거 몇 년이면 거의 다 새 걸로 교체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나잖아요. 결국 우리가 강이다, 나다라고 부르는 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 형태, 다시 말해 패턴인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모든 게 그래요. 물이 얼음이 됐다가 또 수증기가 되잖아요. 씨앗 하나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됐다가 결국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이 모든 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냥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이건 심지어 우리 머릿속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이 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고 끊임없는 흐름이죠. 이 세상에 영원히 고정된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정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그건 돌멩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그 형태를 유지하는 패턴이다 라는 정말 놀라운 통찰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패턴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우리의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의식 역시 정보가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우리 뇌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찍는 카메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뇌는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라는 정보를 시각 패턴으로, 소리라는 정보를 청각 패턴으로 번역해내는 일종의 패턴 생성 기계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패턴들이 막 뒤섞여서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경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모든 걸 경험하는 나는 대체 뭐야? 내 머릿속 어딘가에 조종사처럼 딱 앉아있는 그런 단단한 실체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건요. 어제의 기억, 오늘의 감각,
내일의 기대, 이런 정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만들어내는 결코 멈추지 않는 거대한 정보 패턴의 흐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세상의 패턴, 그리고 의식의 흐름,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마지막 열쇠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현실의 언어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 질문을 던져보면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자, 세상이 흐르는 패턴이고 우리 의식조차 패턴의 흐름이라면 그럼 대체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데이터라는 건 뭘까요? 정체가 뭘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떠올리는 엑셀 시트나 컴퓨터 파일 같은 건 잠시 잊어버리세요. 그런 기술적인 의미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찌 보면 철학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의예요. 데이터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패턴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관찰 가능하도록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물속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수면 위로 물결무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그 물결무늬가 바로 데이터인 거죠. 이 예시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바람 자체를 볼 수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죠. 또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은 어때요? 그건 따뜻한 말 한마디나 어깨를 감싸주는 행동 같은 데이터로 드러나는 거고요. 음악의 어떤 깊은 본질은 결국 음파라는 데이터가 되어서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데이터가 세상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는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뭐랄까 잠시 입는 옷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태인 거죠. 정리해볼까요? 세상의 근본은 보이지 않는 패턴의 흐름이고요. 그 패턴이 우리한테 말을 거는 방식, 그게 바로 데이터라는 언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이 데이터라는 언어를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국 모든 건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매일 마주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이 모든 데이터는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데이터라는 언어로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